네, 반갑습니다. 상호준 투자나침반 MBN골드의 상호준 매니저입니다.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여러분들과 시장 이야기 그리고 핵심주 같이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눈에 띄게 급등하면서 좋은 시장의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아직까지 경계 심리가 좀 실려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제 미장의 마이크론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한 호실적 기대감이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좀 더 전반적인 훈풍을 좀 불어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생각보다 조금 무거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시선은 이미 미국발 호재를 넘어서 이 국내 시장의 고유 모멘텀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다 보니까 뭔가 지수를 추종하기보다는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일단 다행인 건 CPI라든가 마이크론 실적이라든가 굵직한 글로벌 불확실성들이 해소됐다라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시장은 이제 앞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재료를 찾아야 될 텐데 일단 그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재료들을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죠.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는 이 코스피 코스닥 특히나 증시 그중에서도 이번 연말에는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양 의지가 상당히 또 강한 만큼 이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코스닥 관련 종목들도 계속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코스닥이 뭔가 확실하게 눈에 띄게 반등하거나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럴 때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점을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 그러면 일단은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더 흐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또 이런 흐름들 말고 또 어떤 시장 대응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 그러면 일단은 그럼 지수 추종하기에는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다 보니까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국 방문 소식 들려오면서 지금 K엔터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별 이슈들을 좀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미국의 우주 산업에 대한 행정명령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그러니까 결국엔 이 지수의 흐름들은 바닥 구간에서 쭉쭉 파는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흐름들보다 좀 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 그러면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모멘텀들 추적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수익 내기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뭐 K파, K엔터 관련주 그리고 또는 이 K엔터 관련 종목들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수혜로 이어진다라 그러면 당연히 KBT도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연기해 보셔도 충분히 지금 시장의 흐름 속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자리 열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어제 CPI 나왔고 물론 뭐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CPI 지표 나왔고 마이크론이 반등했고 일부 주요 기술주들이 흐름을 좋게 가져왔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러느냐? 일단 BOJ에 대한 이 결과물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를 0.75% 정도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시장도 그에 대한 우려를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것이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를 조금 쉽게 풀어드리자라 그러면 일본은 저금리였어요. 금리가 없었습니다. 제로금리. 그죠? 이거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일단 일본은 금리가 제로다 보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미국 시장에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대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내가 원래 내지 않아도 됐던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야 그럼 엔화를 우리가 굳이 빌려서 투자할 필요가 없겠다. 다른 곳을 찾아보자 하는 이 반환하는 욕구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엔화를 가지고 자본을 갖고 있으면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자산에 대한 환차손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NK 트레이딩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또 부각이 되면서 이 엔화에 대한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엔화에 대한 흐름들은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던 이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뒤집혀질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여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점심 이후에 이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붙들려 오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시장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엔화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우리 원화에 대한 기대감, 우리 환율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안정화, 그게 또 외국인들의 매수로 이어진다라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의 기회 속에서 우리가 또 매수를 잡아봐야 되는 종목 한 종목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종목은요, 한미약품 이야기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비만약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탈모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테마성 흐름으로 시대가 강력하게 분출됐죠. 하지만 저는 지금 입장에선 탈모약보다도 비만약에 대한 건보 적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이 한미약품을 통해서 흔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한미약품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일단은 재평가입니다. 이 바이오 기업들은 꿈을 먹고 사는데 그 꿈이 깨질까 봐 항상 불안해하죠. 하지만 한미약품은 일단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 데이터가 체중 감량이 확실하고 안정성까지 입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들의 항상 걱정인 이 실패 리스크가 완전히 풀렸다라는 것으로 한미약품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임상 3상 성공 전에는 이 신약 가치가 약 3,700억 정도로 평가가 됐었는데 성공이 확인된 지금은 무려 한 1조 한 1,400억 가량으로 지금 3배 이상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재평가받는 구간에 있다라는 점에 한미약품이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항상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사실 현금 창출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많죠. 하지만 한미약품은 원래부터도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원래 유지하고 있던 국민 고지혈증 약인 노스텔시라든가 고혈압 약인 아몰잔탄 이런 약들을 통해서 매년 엄청난 현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두둑한 현금으로 신약 개발하고 원래도 현금 창출 능력도 있는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이런 재정적인 이 건전성에 있어서는 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비만약에 대한 부분들도요, 미래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년에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형 위고비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기대감이 실리는 게 가성비가 또 좋죠. 아무래도 이 국내에 있는 평택 공장에서 직접 만들다 보니까 이 수입산보다 확실하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한국인들의 데이터로 이 검증을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 한국형 위고비에 대한 기대감이 이 한미약품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본다라 그러면 현 시점의 주가 저는 충분히 상단을 열어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현재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단기 목표가 48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9만 원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제가 내일 또 오전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이버 밴드 가입하셔서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면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핵심 종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남은 시간 증시탱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